내 사주팔자에 필요한 궁합, 특히 결혼 궁합 볼 때 중요한 걸 얘기해 줄 거야. 또 결혼이나 배우자 선택할 때 좀 줄 수 있는 사주 꿀팁 이런 거 이런 거 좀 있다라는 거 얘기해 줄게. 너가 공교롭게도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들어왔는 대운이 남자가 없다며. 안 그래도 없는 사주인데 남자가 도움이 안 되는 대운이야.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하도르입니다. 오늘 운스타 세 번째 팟캐스트 주인공 게스트는 저의 정말 찐친이자 거의 10년 동안 알고 지낸 댄서 동생 헤이지입니다. 그리고 효진이랑은 할 말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제는 결혼 관련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좀 해도 돼?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너 카메라 들면은 지겹다. 너 안본 좀 됐는데 아. 눈에 약간 신기가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가 물이 좀 오른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야? 진심으로. 너 배틀 나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왜 안 나가는 거야? 배틀 쪽으로는 안 나가도 다른 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치? 그게 아직 좀 힘들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 25년이 일산일이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너 혹시 기억나?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거의 10년째인데 그치. 내가 사실 너가 맨날 물어보잖아 사실 사주를. 맞아. 너 사주를 밥 맨날 먹듯이. 물어보면 내가 이제 와서 고백할게. 이제 와서 고백할게. 이제 10년 만에. 좀 안 좋은 시기들이 많았어. 맞아. 음, 언제였던 것 같아? 2020, 2021, 2022, 2023 다야?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근데 나 솔직히 25년부터 좀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 오빠 항상 얘기해줬지. 근데 너 폼이 달라진 거야. 진짜? 근데 폼이 달라졌다. 왜 갑자기 신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엔 또 머리도 뽑고 막 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번 연도에 오빠 그렇게 얘기해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원래 사주를 막 엄청 맹신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오빠 항상 얘기해주는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오빠 얘기해주는 거 좋은 건 좀 귀담아 듣고 안 좋은 건 조금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오빠 이번 연도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진짜 뭔가 분출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 손톱 색깔도 막 그냥 조용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나를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튀는 거를 해서 머리도 한 20cm 자르고 머리 뽑고 막 이렇게 했지. 그랬구나. 잘했네. 그치. 이제 효진이랑 사주 얘기를 오늘 좀 할까 준비했어. 왜냐면 내가 이 팟캐스트 콘텐츠를 기획한 이유가 너도 알다시피 내 영상 자주 보지? 너 친구들도 많이 봐? 엄청 많이 보지. 감사합니다. 아니 심지어 효진이 친구 중에 진짜. 저희 멤버십 구독자가 있다 해가지고 맞아. 너무 여기 감사드리는데 이 손톱을 해주신 손톱을 해주신 하여튼 언니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데 널 부른 이유는 내가 아무래도 콘텐츠를 오래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너도 알다시피 사실 난 기획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재밌거든. 그럼. 그래서 오늘 약간 너랑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나는 결혼인 것 같아. 결혼. 2년 전만 해도 우리의 주된 토픽은 거의 뭐 연애였지 뭐. 그치? 그치. 연애랑 진로였는데 맞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 결혼을 결혼이지,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다. 맞아. 그리고 내 구독자도 같이 나이가 같이 늙잖아. 나랑 늙지, 같이. 그치. 그래서 5년 전에는 사실 구독자가 비중이 20대가 많았다. 근데 30대가 많아졌어. 같이 늙은 거야. 같이 인생을 성장한 걸어가는 거지. 거지. 인생 걸어가는 거지. 그치, 뭐 할지 알지? 같이 손잡고. 같이 다 손잡은 거지. 한 28만 명 잡고 있어. 그렇지. 지금.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연애보단 결혼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너무 좋아. 그래서 널 데리고 왔어. 내 주변에 좋아. 가장 뭔가 연애와 결혼하면 나오는 게 효진이 너거든. 솔직히 너 오늘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어? 어디까지 갈 건데? 입꼬리 싹 올라가는 거 봐. 지금. 어디까지 갈 거야?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이 볼 수도 있잖아. 시어머님이 볼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해. 그러면 나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마디 효진이 못해. 되게 열심히 사는. 열심히 사네. 아시죠? 네, 할 때 그렇거든. 근데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 우리 늘 평소에 얘기하던 것처럼 그 텐션으로 하려고 지금 팟캐스트 한 거거든. 좋아. 그리고 나 솔직히 지난 주 게스트님이 수빙수님이었단 말이야. 너무 과분해. 너무 나에게도 빅 유튜버셔가지고 좀 긴장 조금 했어. 조금 근데 이제 했어. 너랑 얘기할 때는 거기 발 올리고 해야지. 그치? 같이 발 올려? 너 맨발이니 또 춥겠다 야. 맨발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좋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응. 얘기해보면 좋은 거 25년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왜냐하면 너가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너 사주팔자에 목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거든. 목이. 근데 그 목이 지금 불로 향하고 있단 말이야. 아, 내 사주가 지금? 오. 너에게 들어온 운이. 근데 너는 원래 불도 많고 물도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목이 좀 애매하게 낑겨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목을 좀 잘 쓸 수 있는 흐름이 올해 들어왔어서 나는 이제 너한테 얘기했던 게 올해 좀 괜찮은 것 같다. 맞아, 그래서 맞아. 한번 시도해봐라 여러 가지를 그때 얘기했잖아. 맞아, 근데 맞아, 이 맞아. 얘기를 사실 나는 거의 3년 전부터 했어 너한테. 맞아. 뭐 있다 25년에. 어. 그래서 하는데 나 가끔 네 영상 보거든. 영상 보는데 폼이 좀 달라졌어. 그래? 이제 30대가 되면서 앞에 3이 되면서 사실은 약간 좀 그 2가 붙어 있을 때까지는 이게 맞나? 이걸 해도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욕해도 되나? 뭐 욕을 갑자기?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몰라 어쩔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거야 나 헤이지고 이묘진인데 어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뭔가 막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할 때거나 이제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조금 더 솔직해진 것 같고 조금 더 나다워지는 것 같아. 나이 30대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확실히.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나는 일밖에 없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나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주팔자로 가지고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그치. 나는 작년 목표가 그거였거든. 사주팔자 컨텐츠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사람 되고 싶은 거야. 그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룰 것 같아. 사주 자체를 뭐 대만, 중국, 한국, 일본에서 본다 하지만 그래도 나처럼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 나 진짜 갈아서 만든 거야. 엄청 열심히 삽니다, 엄청 여러분. 갈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문제는 나도 24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인생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결혼도 좀 고려해볼 나의 법이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25, 26, 27 나도 사주팔자에 불이 들어오니까 나는 사주팔자에 불이 이제 결혼이면서 여자이기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 즉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불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은 사실 제가 지금 요새 브랜드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돈 버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맞나 싶은 거지. 이성으로서 없는. 말랐지. 아, 말랐어. 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라버렸어. 그래서 솔직히 나 진짜 충격 고백인데 와, 충격 고백. 육각형 너 그거 알아? 육각형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몰라. 너도 좀 심각하네. 너는 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결혼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6가지의 그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육각형 아이돌 그런 말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대. 나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있는 거 보면 진짜 우리 또래 친구들이 이제 다들 결혼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내 주변에 실제로 그런 친구도 많고 그럼. 또 결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도 많아. 너는 어떻게 결혼 좀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오빠 이제 그 유튜브 나왔을 때 그 영상이 있나? 있어 올라가 있을 거야. 올라가 있는데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 30살에 아마 그랬을 거야. 25년도인가 뭐 내후년에 이제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오빠가 그때 정확하게 너는 그때 춤추고 있을 거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춤이 아니더라도. 그래? 난 하고 싶은데 했는데 그 남자랑 헤어졌지. 그때만 그 친구랑 헤어졌지. 알면서 그래서 뉴보이예요 지금. 그래서 뉴보이랑 뉴보이? 뉴보이. 제 남자친구가 뉴보이인데 뉴보이가랑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30대고 이러니까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 준비는 하고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우선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고 이번 달부터. 결혼 자금 모으고 있고. 저번 달부터. 저번 달부터. 커플 통장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데이트 동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얼마 이렇게 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계속 쌓고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저금하듯이. 그걸 이제 결혼 자금으로. 왜냐면 그 빈손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테슬라 사고 싶다. 주식. 왜 저래 진짜. 하여튼 지금 좀 떨어져서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는 너도 일단 하고 있잖아. 효진이 나이가 96년생인데 나 이제 94년생이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얘는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생각하니까 나도 막 정신이 부터 드는 거야. 나는 연애 못하면서 맨날 연애운 풀어줘 사람들한테. 그니까. 나는 결혼 못하면서 경금 일간 올해 결혼은 괜찮다 그런 맞아, 얘기하면서 이제 찍고 나면은 그 허한 거 아니 기분이? 그치. 허해. 난 뭐도 없는데. 허해.
그래서 그런 삶을 한 4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이랬으면 안 될 것 같은 어,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팟캐스트를 너를 모셔온 거다 좋아요. 얘기해보려고. 네. 그래서 너는 어쨌든 정리하면 결혼하고 있다고. 결혼을 하고 있다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2살이 어려. 능력자네 효진이? 그럼 98년생?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제 결혼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밟고 있는 것 같아. 단계를. 그럼 너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봐야겠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결혼에 대한 궁합을 좀 받을 거 아니야. 그니까. 사실 물론 내가 오늘 뭐 봐주려고 널 부른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도 궁금할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고백하는데 효진이는 뉴보이가 생길 때마다 저한테 생일을 먼저 가지고 와요. 이름도 아니고 생일을 먼저 가지고. 오빠 이러면서. 그게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그랬는데 나는 이번에 너가 만난 이제 그 보이프렌드가 생각보다 너 사주팔자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야. 궁합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그리고 맞아. 너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오빠 나 잘하면은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연락하는 애가 있는데 얘 업데이트 물어봤잖아. 그래서 좀 자세히 안 봤지. 자세히 봤는데 일단 효진이 너 사주팔자에 남자가 없어.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친구랑 만나잖아. 어. 그럼 남자가 생겨.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주팔자가 여기 떠 있을 거야 지금. 거기에 여기에서 흰색이 너한테 사주팔자의 남자인데 남자가 없는 사주인데 이 남자친구가 기유일주라고 황금색 닭이거든. 근데 너가 닭을 만나면 이 사주팔자에 너는 소잖아. 소가 금액균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런 게 좋은 궁합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베스트는 남자 또는 여자 사주팔자에 이성이 없는 글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아예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결론을 내려서 올인하거나. 너는 후자였던 거지. 후자지. 근데 너는 닭을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적이 없거든. 닭을 딱 봤을 때 뭔가 딱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한번 잘 만나봐라. 맞아. 그 별별 얘기 다 해줬잖아. 맞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혼 궁합 볼 땐 특히 오행을 봐야 돼. 너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사실 더 좋은 거는 사주팔자에 뭐 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맞아. 막 각각 동물마다 만나면 어떤 막 만드는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 내 사주에 없는 균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너무 공교롭게도 금이 네 사주팔자 남자인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사주팔자에 없는 남자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뭐 바람 핀다가 아니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방금. 바람 핀다가 아니라 그 역할을 잘한다라는 거지. 남자의 역할을? 너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 뭔가 남자친구 또는 이후에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빠의 역할을 잘한다라 볼 수 있는 거야. 눈 커졌어 지금. 눈 커졌어. 내 이상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 결혼 이상향.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이랑 정말 비슷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원래는 이제 되게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뭔가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 내가 평범하지가 못하잖아. 평범한 사람이 없어 요새. 그런가? 근데 나는 이제 좀 내 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니니까 이런 걸 이해해주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다정하거나 가정적인 남자 뭐 결혼 생각이 조금 있는 남자 뭐 약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진짜 세세하게 다 성향도 비슷하고 같이 나아가는 방향도 좀 비슷하고. 너가 방금 얘기해 준 걸 들으면서 난 든 생각이 되게 약간은 양과 중에 약간 음의 느낌 받거든. 살짝 뭐 그런 말 하잖아. 테토남, 애견남 이런 얘기잖아. 약간 애견남스러운 느낌 좀 들어. 이해했을 때. 맞아. 근데 기호 자체가 되게 음적인 그래? 균이 강해. 약간 그러면은 남자면은 약간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남성 여성을 이제 양과 음으로 비유하긴 하는데 뭐 여성스럽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섬세한 거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감정을 잘 읽고 또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뭐 대충 아실 거야 다들. 그러니까 약간 테토남 하면 솔직히 섬세함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막 가슴 막 겁나 크고 운동 막 겁나 하고 이렇잖아. 근데 애견남 양이 음이 좀 많은 분들은 약간 좀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약간 터치를 잘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인 거지. 딱 그래. 사실 네 사주팔자가 약간 좀 양이잖아. 그치. 물론 너는 음으로 타고나긴 했지만 효진이 사주팔자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너 양 좀 강하거든. 그래.
불도 많고. 난 느껴 근데 그걸 너는 살면서. 너는 불덩어리야. 그래서 막 호랑이 이런 기운이랑 좀 잘 맞는 느낌이야. 너 그래서 이번 안무 때 그거 했구나. 이거 이거 하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막 약간 눈 뒤집고 막 이러는데 놀라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번에 제니 노래로 했으니까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건 조금 개인 취향이긴 한데 보통 옛날에 사주팔자를 봤을 때는 양음을 좀 구분해서 봤거든. 그래서 남자는 양이 좋고 여자는 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요즘은 사실 여자가 양이면은 남자가 음이어도 돼. 난 그게 좋아. 그리고 약간 음인 애들은 음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 왜냐면은 조금 자기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게 음이 조금 더 커. 양은 다르면 좀 끌려하거든. 근데 음은 약간 비슷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음의 특징이 뭐야? 약간 섬세하고 약간 좀 감성이 풍부하고 맞아, 좀 표현도 맞아, 잘하고 맞아. 좀 다정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다정한 사람들은 상대방 다정하게 바라는 게 좀 많단 말이야. 다정한데 나만 다정하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난 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양을 만나도 돼. 근데 양인 사람이 음을 만나면은 조금 음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음의 입장에서 음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 음의 입장에서 양을 만나면 조금 할 수 있어. 힘들어. 근데 양의 입장에서 양을 만나면은 좀 약간 좀 반반일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약간 본인 커리어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려면 양양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같이 함께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음음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음의 기운을 타고 났으니까 그 음인 친구랑 잘 맞는다 인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너희는 일단 궁합을 봤을 때 너가 소고 이제 남자친구분이 닭이잖아. 그럼 합을 하거든. 근데 그 합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 이제 네 사주팔자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너가 이 친구를 결혼한다 하면은 사주를 봤을 때 너가 아쉬운 건 없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친생연분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 다 사주팔자로 봤을 때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걸 바라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렵거든. 그리고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둘 중 하나라도 괜찮으면 그건 나쁜 궁합이라고 보지 않아. 좋은 궁합으로 봐. 그래서 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 사실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만날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예 처음에. 근데 오빠가 너무 괜찮은데?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만나고 있어가지고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맞아.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 궁합 볼 때 특히나 나는 궁합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꼭 굳이 연애할 때 사주 봐야 하나? 그런 난 좀 느낌이 있어. 물론 나도 처음 사주팔자 공부했을 때는 너무 재밌고 하니까 뭐다 봤지. 막 개수작 부리면서 나는 좋은 생일이 언젠데 생일 언제세요? 물어보고 이러면서, 막 은은하게 알아내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보고? 바로 보고 사실 물이 많네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잘 안 하거든 그런 거를. 근데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그치.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그 사주가 결혼까지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사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하고 나서 각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뭔가 우주의 어떤 기운이 너희들한테는 좋은 기운만 줄 건 아니거든. 그치. 결혼은 하고 나서도 이별수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있는데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한 40대쯤 됐을 거 아니야. 30대 초반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맞춰 살아가는 게 많다고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도 그냥 좀 할 수 있는 거지. 관계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막 100도까지 막 계속 끓지는 않아. 두 개를 봐야 돼. 내 사주팔자에 결혼하고 나서 이혼이나 이별수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면 일단 내가 조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결혼을 한다 해서 이제 관계적으로 좋은 운만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말 친한 친구, 특히 너 같은 친구들이 결혼한다 했을 때 나는 꼭 봐줘. 그 대운을 보고 코멘트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몇 년도까지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거는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리고 요런 건 사실 남편이랑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사실 볼 수 있으면 한쪽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 근데 그거를 모르면 저 사람은 왜 결혼하고 와서 바뀌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난 그래서 사실 무조건 봐야 돼. 왜냐면은 결혼은 나중에 애까지 생겨봐봐.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치. 또 뭐 요즘 워낙 돌싱이 많다고 하지만 아니 이왕이면 또 안 들어오는 게 낫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봐야 돼 생각을 해.
너 그런 생각 해봤어? 혹시 뭐? 결혼에 특화된 사주가 있으면 어.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주 팔자도 있다 생각해봤어? 일을 조금 더 멋있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약간 여성분들이 많잖아. 어. 근데 그게 여성분들 사주 팔자로 봤을 때 일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남자거든. 아. 그래서 좀 그래. 그래서 과거에는 어. 여성의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결혼하면은 그 관이라 하거든. 그 관을 남편으로만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관이라는 게 여성의 사주 발전을 봤을 때 나를 극하는 견이라 해서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좀 있거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관을 잘 쓰는 데 있어가지고 결혼이나 또는 자기 커리어로 쓸 거면 2개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데 보통은 2개 중 하나로 써요. 근데 2개를 다 쓰기 좀 힘들거든. 근데 그 2개 다 쓰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하는 거고 요새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뭐 요즘 워낙 또 정답이 없는 사회니까 질문 시대니까. 있어, 질문. 해줘 편하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만났어. 남자를 만났으면은 돈을 못 버는 건가? 사회활동. 사회활동 못 하는 건가? 너의 선택이야. 조금 내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런 건 있어. 있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의 대운도 봐야 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잘 풀린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내 대운이 바뀌면서 결혼했는데 그 대운이 나에게 워낙 좋아가지고 좋아서 결혼해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내가 결혼이 잘 풀렸네. 내 남편이 나랑 사주팔자 잘 맞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순전히 자기 사주가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 사주랑 내가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봐서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합이 잘 맞아서 너가 결혼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너에게는 명예야. 명예. 명예이면서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궁합을 봤을 때 약간 만들어지는 오행적 기운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 킥이다. 길이다.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나도 좀 돌아보잖아 스스로를. 근데 나는 사실 노력해야 되거든. 물론 사실 결혼 다 노력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사주팔자 25, 26, 27년이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할 거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일단 그 노력을 브랜드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려워. 어렵지. 이게 보통 그렇단 말이야. 내 커리어와 연애를 같이 가져가는 건데 어려워. 특히 나는 어쨌든 프리랜서기도 하고 그치. 내가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거다 보니까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뭐 어쩌겠어. 그게 인생인데. 노력을 하세요. 나는 남자친구가 없으면은 가만히 있진 않거든. 너는 그런 사주잖아 또. 그런 사주야 또? 가만히 있지 못한 사주?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주야? 대가리 아파요 여러분. 찾으러 가. 오빠 나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연애의 궁합과 사주의 궁합이 이렇게 좀 다 다르게 보는지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단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그걸 고려해서 이때까지 이 사주 팔자를 봤을 때 궁합 봤을 때 20대 초반에 너가 물어봐는 20대 중반에 물어봤는 내가 뭐 결혼관 봐주겠어. 그냥 그치. 연애 정도로 봐줬겠지.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사주만 보는 거야. 그냥 8가지 글자만 보고 뭐 이런 애겠네. 뭐 그리고 뭐 대화 잘 통하겠네. 뭐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게 가지고 있겠네. 뭐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면 뭐 속궁합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어둠의 사주. 근데 이제 결혼궁합 보면은 난 그런 걸 얘기해 주지. 너의 대운도 보고 그 사람의 대운도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한들 그 뒤에 오는 대운들을 봤을 때 이별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둘 중 하나가 들어와도 관계는 좀 소원이잖아. 그치. 사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공감했을 거야. 결혼하고 나면 어느 정도 약간 안정적으로 관계가 흘러가면서 조금은 온도가 내려가잖아. 어떤 분들은 진짜 기러기 생활하시면서 각자 이제 그 남편 아내로서 역할 하시는 분도 가정도 있고 오히려 그게 현명하지. 오히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약간 이혼수가 들어왔다면은 약간 멀리서 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그 운이 나가면 다시 같이 사는 것도 다른 방법이긴 해. 근데 이거는 같이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면 이혼해버리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자녀 유학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결론은 그거.
결혼 궁합까지 본다 하면은 나의 대운도 봐야 되고 결혼할 내 상대방 사람의 대운도 봐야 돼. 나의 사주에서 이혼수가 언제 들어오는지. 근데 이혼수라 해서 이혼수가 아니라 약간 조금 같이 사는 관계, 이성 관계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시기라는 걸 얘기하면 돼. 그리고 상대방도 똑같이.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 사주 팔자에 정해져 있는 이혼이나 이별수가 비껴가거나 안 들어오진 않는다. 근데 절묘하게 궁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이혼수가 들어왔는데 완화시켜주는 궁합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고 그치. 커플 바이 커플이야. 근데 너희가 좀 그래. 너희가 거기 좀 해당돼. 그래서 나는 너 괜찮을 것 같아. 질문할게 그러면. 그래 질문 다 해. 질문. 뭐 질문하세요. 질문일 수도 네. 있고 모든 네. 사람들 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혼도 나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거든.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타이밍 볼 수 있는 거. 근데 진짜 나는 대운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 대운. 왜냐면은 너가 정말 좋은 레퍼런스인데 너가 공교롭게도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들어왔는 대운이 남자가 없다며. 안 그래도 없는 사주인데 남자가 도움이 안 되는 대운이야. 진짜.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누군가 한 명은. 아 진짜 그렇겠다. 그치, 그럴 수 있지 않아? 인사해 한번. 안녕. 잘 살고 있어. 너는 궁금하지 않아? 지혈만 다 하네. 하여튼 현실로 숨겨야지. 오케이. 근데 너가 이번에 딱 대운이 바뀌면서 너가 조금 쓸 수 있는 남자의 운이 들어와. 근데 그 나이 시점이 28세, 29세거든. 28세, 29세? 2년 또는 1년 전이겠지. 1년 전이면 이제 남자친구 만날 때였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대운이 바뀌면서 만나진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너가 대운이 바뀌었잖아. 근데 이제 너한테는 남자의 대운이 바뀌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너가 남자를 대한 태도가 너가 바뀔 수도 있어. 또는 너가 남자를 바라보는 게 바뀐 걸 수도 있고, 또는 너가 남자와의 관계의 목적성이 바뀐 걸 수도 있어. 이거 몰라? 이거 요즘에 이거 캐스터츠 뭔데? 이거 그 뭐지? 킹가비 분 채널에 리얼 가이즈의 제이미 분이라고 이렇게 치는 게 아주 매력적이더라고. 이게 뭐 오케이랑 동의한다는 동의야. 뜻이야? 너 동의, 공감해. 오케이. 너의 말에 공감해. 근데 이렇게 오리처럼 하면 안 되고 약간 요렇게 그렇지. 약간 요렇게 이렇게 공감해. 그런 느낌. 오케이 얘기해줘. 오케이. 그래서 그때 진짜 남자 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아. 바뀌었어. 바뀐 것 같아.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운이 바뀌면 내가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져. 기준도 바뀌어. 완전. 근데 그게 너가 갑자기 뾰로롱하고 바뀐 게 아니잖아. 그치. 만나오면서 바뀐 거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점점 나만의 뭔가 그 기준이 생긴 거지. 이런 사람은 진짜 만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약간 효진이 인생 바라보면서 이게 사주팔자가 약간 모두 결과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결과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내가 어떤 결과에 이제 이르기까지 그 생각을 갖기까지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나마 이제 너는 우리 나이대 또래에 맞는 연애에 있어가지고 뭐 적당히 잘 만나면서 깨달음이 해달라는 거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뭐 좀 약간은 좀 그런 거를 그런 연애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던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그런 거를 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지금 구독자가 그래도 20만이지 않았을까? 28만이 아니라. 약간 좀 정신병 같아. 그냥 이름 예요. 삐로 해야겠다. 삐. 미친이에요. 갑자기 아니 야 미친 또 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친도 삐 해야 돼? 이래 미친 아니야 이래 몰두한 사람 몰라 삐 해주세요. 내가 만약 한다면 내 사주상 이렇게 봤을 때 언제 이제 결혼할 것 같은지 시기를 알려줄 수 있어? 시기가 나오느냐? 그런 것도 나오긴 해. 운도 뭐 보통은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운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원리적으로 보면은 뭐 합이 되는 운이 있고 충이 되는 운이 있고 뭐 살에 걸리는 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나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걸리는 운도 괜찮아. 그리고 기준은 뭐냐면은 결혼할 때는 여자 사주를 봐야 돼.
여자 사주팔자 날짜를 보는 게 중요해. 어. 그래서 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분과 네 사주가 있으면 너는 네 사주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다계해 들어올 때 하면 좋아. 근데 다계해가 좀 멀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5년 남았나? 그래. 4년 남았나? 4년 남았어. 근데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으면 닭에 달에 하면 괜찮겠지. 아. 차라리 닭에 달에. 달에 해. 양력 10월.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얘기를 하거든. 그때 하는 거 나쁘지 않아. 10월 초? 그러면은 나 내후년 10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든지. 그럴 수도 있고 피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문 원진이 걸리는 시기는 좀 피하라고 해. 나는 일부러. 왜냐면은 결혼이 그 하는 날짜도 중요하고 하고 나서 1, 2년이 좀 중요하거든. 근데 너가 내년이 조금 기문 원진이 걸리는 시기란 말이야. 좀 세게 걸려. 그래? 그래서 너 내년에 성격 네가 다 부리잖아. 그러면 파할 수도 헤어져?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그걸 좀 잘 커버할 수 있는 구절이 궁합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다 생각해 나. 아 그래? 그래서 너도 일단은 내년에 조심해야 돼. 조금 승질 승질 덜 부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뭐 열받는 거 있으면은 좀 대화로 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은 27년, 28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결혼 언제 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합중해봐야 안 걸리는 시기가 난 비슷하게 생각해. 베스트. 그 다음에 걸릴 거면 차라리 내 일지와 합의되는 시기가 좋고 피할 거면은 무조건 원진 걸리는 시기는 피하면 좋아. 근데 너가 26년이 걸리잖아. 근데 거의 말쯤이면은 그 3개월만 조심하면 되거든. 근데 그 신혼 3개월이 버프 받는 시기야. 그러니까 약간 신혼애라는 약간 그 뭔가 어드밴티지 누리는 시기라서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너가 나쁜 시기를 다 지나고 하는 거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면 결혼하실 때 결혼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 상대방 배우자의 사주를 보고 궁합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대운도 봐야 돼. 내가 그 사람의 운명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미래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언제 그 사람의 좀 관계가 손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여자다라고 봤을 때는 결혼하는 날짜 봐야 돼. 근데 날짜는 조금 디테일해. 월까지 봐도 돼. 그래서 연도와 월을 보면 좋아. 연도와 월을 보면 좋은데 이게 또 시기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운이 딱 바뀌었을 때 그런 사람들 많더라. 나도 대운 바뀌었잖아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너가 딱 봤을 때도 효진이는 다음 달에 결혼하겠다 이게 보이더라고. 아 진짜? 너 대운이 바뀌고 나서 만난 친구가 지금 2친구가 처음이잖아. 아 그렇네. 그래. 너가 대운 바뀌고 나서 처음 만난 친구가 지금 이 친구야. 나는 근데 너가 더니까 결혼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나도. 대운 봐야 돼. 결혼을 계속 빨리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 이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해. 느낌 다르지, 그치? 진짜 결혼을 향해서 뭔가 차곡차곡 가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그래, 약간 그래? 향해서 가는 느낌이 좀 있어. 솔직히 오빠가 아니었다면 지금 남자친구랑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을까까지도 가. 그래? 내가 눈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 외모적인 것도 되게 안 봤거든.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외모적인 게 진짜 괜찮았어가지고 외적인 거? 난 그게 한몫할 것 같은 거야. 너는 원래 뭐 봤는데 그러면? 인성을 받지는 이제 나랑 대화가 되는지 뭐 대화가 이제 되는지. 좀 안 꾸미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던 게 왜냐 이성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오히려 안 꾸미니까. 안 꾸미니까 사실 뭐 그래서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나는 이성 문제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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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짜 근데 외모가 괜찮고 이렇게 하는데 속을 안 썩일까? 연애니까 한번 해보자 였는데 나 만날 때 빼곤 진짜 페인처럼 다녀가지고 면도 꼭 하고 나와라 모자 쓰고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페인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가 그 말하니까 드 생각인데 나 인프피인 거 알지? 사실 인프피 보드거든. 캐스네츠. 오케이. 인프피인데 근데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그러니까 같아? 약간 여성분들이 좀 미간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치, 좀 그치. 약간 남자친구들이든 뭐 남친이든 좀 꾸며주고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때 했을 때 좀 뭔가 좀 멋진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좀 약간 좀 사랑스러울 것 같아. 그럼. 근데 왜냐면 비주얼이 되면 또 조금 더 사랑해지긴 하더라.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건 본능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외모를 원래 안 보다가 이번엔 딱 외모가 괜찮아도 막 약간 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오빠 괜찮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좋았다. 그래서 사주의 궁합, 그 결혼의 궁합, 뭐 연애 궁합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나는 나는 안 봐주잖아. 잘 안 봐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탈탈 털어야. 그러니까 이 미천까지 정도만. 보여줘야 이제. 누워가지고 오빠 한번 봐자 이렇게 해줘야 조금 이렇게 만나도 괜찮겠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또 오늘 좀 많이 고백, 고백하네. 고백해줘. 오늘 또 고백데이네. 고백데이야. 내가 너 남자 데리고 오는 그 이제 보이들 사주를 왜 봐줬냐면은 너의 대운이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은 10년 동안은 남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남자 보기 좋은 대우는 아니었어가지고 좀 똥잔을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많이 봐줬거든. 근데 뭐 굳이 피하는 거 같진 않더라고. 봐줘도 들이박아 그냥. 봐줘도 아 그래? 알겠어 오빠 하고 이제 한 몇 시간 됐는데 인스타 스토리 뒤에가 데이트하는 거 올라왔어. 맞아. 왜 봐달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근데 한 뭐 그 중에서 몇 명은 오빠가 진짜 개차반이다 하면은 피했지. 진짜. 나는 누가 봐줄까? 너가 봐야지. 내가 봐야 되는데. 아니, 나 그래서 혼자 집에서 방구석 신들년을 찍고 있다니까. 방구석에서 신들년을 혼자 신들년. 근데 다들 물어봐봐. 신들년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나는 물론 사람 생긴 거나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사람 일주가 그려지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본 사람 말도 한 번도 안 섞은 사람 길에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 일주가 왜 떠있진 않아. 그 무당 아니야? 그거는? 무당도 그렇게 못 볼 거야 내가 봤을 때. 신들려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판타지적으로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사주 알면은 알 수 있는 게 많지. 예를 들어 언제 헤어졌다라던가 그리고 어떤 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던가 그리고 얘가 좀 사주로 봤을 때 연애에 적합한 사주인지 아닌지 맞아.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던가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나도 사실 뭐 고백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사주팔자를 공부했지만 별로 만나지도 않았지만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나는 내 사주팔자 딱 맞는 사람 만나지 않았거든. 나는 그치. 오히려 내 사주에 없는 글자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구성인 사람들 만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느꼈어 그 사람의 사주를 만나면서 뭐 예를 들어 금 많은 친구는 진짜 이런 게 이렇게 발현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나는 너랑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난 좀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치. 나도 결국엔 생각해보면은 실패한 연애는 없던 것 같아. 다 나한테 깨달음을 줬고 난 또 사주적인 지식도 줬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면서 그래 오히려 더 내가 다음에 어떤 사주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게 그려지더라고. 그러면 오빠가 봤을 때 막 이제 모든 사주마다 찰떡궁합 그런 관계 조합이 조합이 있지. 딱 있어? 딱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치. 그리고 뭐 연애나 결혼 관련해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에 한 번씩 봤을 거야. 연애 유튜브 분들. 그분들 다 그런 말 하잖아. 결혼은 100점짜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괜찮은 사람 중에서 그냥 뭐 괜찮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막 100점짜리 서로에게 완벽한 막 궁합. 솔직히 이 정도 궁합 맞는 부분은 사업을 잘 돼. 그 두 사람이 같이 윈윈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 그렇지 않고 맞춰가면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어. 결혼에 있어서 궁합 볼 때 나랑 딱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보다 서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떤 걸 조금 내가 유념하면 좋은지 그건 서로 상대방이 알아야겠지. 그리고 그런 게 또 사실 보면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내가 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좀 바뀌게 된 게 맞잖아. 근데 이거 사주 보러 가면 모르거든. 사주 보러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너가 결혼했단 말이야. 5년 뒤에 뭐 네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좀 막 속을 썩여. 그러면은 너가 갔는데 맞췄어 그거를.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술 좋아해? 뭐 이러면서 맞췄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럼 너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하잖아. 근데 그 어떻게 알았어요가 끝이잖아 그렇게. 그치. 근데 그걸 네가 직접 보고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마음가짐 달라져.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젠 좀 어떻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꼭 그런 말을 해. 만약에 사주팔자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결혼 궁합 봐야 돼. 왜냐하면은 다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있을 단점, 상대방도 있을 단점. 근데 사주 공부하면 둘 다 알거든. 내 단점도 알고 상대방 단점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 그 친한 언니 중에 이거 손톱해준 언니 중에 멤버십 구독자 있잖아. 뭐 근데 감사해요. 그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결혼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내일 하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도와도르분 이거 이제 이런 영상 받고 막 저런 영상 받고 하면서 이제 뭐 자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번 달에 이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한대 남자친구한테. 완전 좋아. 어. 나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드리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러니까 좀 조심하자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우리 오빠의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랑 사실 많이 다투기도 했거든 언니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나 봐.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 이게 그치, 약간. 그치, 그치. 그래서 너도 언젠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어. 너가 또 오케이. 누나잖아. 맞아.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원래는 좀 나이가 먹었다고 느끼는 게요. 네. 원래는 이제 사주를 오빠가 보면서도 보고 있는 이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오빠가 하니까 보는 거지 사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 삼자가 붙으니까 궁금한 거야. 나이 앞에 삼자가 붙으니까. 궁금한 거야. 내 요번 달은 어떨지, 뭐 음. 다음 달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오빠의 월 그 운세를 운세? 월간 운세를 항상 그 이렇게 밑에 이렇게 봐가지고 일축 이거 일축 이렇게 아, 봐가지고 아, 이렇게 아. 보고 또 이번 연도에는 이번 달에는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좀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좋아. 건데. 나 네이버 블로그에 도화도를 검색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들 하는 말이 도화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했다. 내 자신 화이팅 이런 거 화이팅. 있고 맞아. 영상 막 캡처 주신단 말이야. 나 다 보거든. 응. 악플도 다 본단 말이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고 결혼이랑 배우자 관련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사주가 비슷한 궁합 있잖아. 결혼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 안 좋은 날이나.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 사주 팔자에 똑같은 글자가 뭐 일간일지가 서로 똑같은 일주와 똑같은 커플은 좋냐 안 좋냐 질문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너 을축이잖아. 상대방도 을축이야.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난 안 좋을 것 같아. 왠지 알 것 같아? 그냥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사주 팔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긴 인생을 8가지 글자로 압축해 놓은 글자라서 완전할 수가 없어. 단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결혼이나 궁합으로 채워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원래는 옛날부터 봐왔던 관점인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현대에서도 그건 좀 비슷하거든. 근데 굳이 내가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인 사람 만나면 사실 16가지 글자 아니야. 너 8가지 글자, 배우자 8가지 글자. 그럼 16가지 글자로 사람의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같은 글자만 좀 많으면 약간 좀 치우치실 수 있지. 그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동물. 운을 볼 때는 띠가 아니라 일주로 보거든. 내가 태어난 60가지 동물을 본단 말이야. 그 기준으로. 근데 같은 동물이면은 생각해봐. 같은 연령이 들어오고 같은 연도에 같은 이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 연령이 같이 똑같이 들어오면은 결혼하자. 자기야 결혼할 수 있지. 같은 이론이 들어와. 같은 이별론이 그러면 들어오면 같이 연병하는 머리 거야. 잡고 머리 싸우고 잡는 있지, 거야. 막. 그래서 조금 다르면 좋다. 그래서 한쪽에 연연이 들어오고 한쪽에 이별론 들어오면 얘 상세가 되는 거야. 상사되니까. 그래서 나도 약간은 조금 나랑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긴 하거든. 사주로 봤을 때. 나는 약간 어떤 사람이 좋아? 난 쥐가 좋아. 나 GT에서 깜짝 놀랐잖아. 뭐 그렇게까지 뭐 놀랄 이유는 또 뭐야? 그러면 반대로 궁합이 맞는 부부들은 어떻게 좀 펼쳐질 수 있냐면 서로 상생해. 서로 잘 돼. 서로 잘 돼서 그런 분들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폈어요 하는 분들 계시거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 피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펴야 돼. 그래야 좋은 의미로 봤을 때 궁합이 서로 좋다는 거야. 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한쪽만 좋잖아.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만 좋은 조합인 거야. 이 궁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두 사람 중에 좋은 건 있거든. 그럼 만약에 결혼에 이제 그런 사주 궁합이 너무 안 맞아 둘이. 그럼 파탄 그 자체야?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그 말 듣고 내가 든 생각은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건 정말 운 때문에 한 거다. 그 순간? 정말 짧게 들어와 있는 그 운 때문에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사주 자체가 봤을 때 좀 즉흥적인 거를 좀 서로 지향하는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 진짜 사주팔자 궁합이 안 맞은 경우는 같이 못 살더라. 그래. 이혼? 그래서 사실 그게 같이 사주가 안 좋다 해서 무조건 이혼은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어. 근데 사주가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그냥 각방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따로 사는 분들도 계셔. 우리 엄마 아빠다.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주가 안 맞을 수 있잖아 둘이. 그치. 한동안 잠깐 이제 아빠의 사업 문제로 주말부부를 했는데 아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멀어서 관계가 다 좋아졌어. 오히려 이거야 맞아. 이건 것 같아. 이거 맞아. 맞아. 오빠가 뭐 우리 부모님의 사주를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약간. 궁합이 조금 안 좋은 부부들은 약간 자식 낳아놓고 뭐 이게 좀 약간 무슨 생사이별 같긴 하지만 약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내는 부부들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리고 과거는 너 그래. 과거에는 결혼해야 되니까 하잖아.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 보면은 그치.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주를 봤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되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교육수를 떠나가지고 직감적으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안 할 수 있겠다를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 결혼이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나도 그렇거든.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옛날처럼 뭐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 뭐 예를 들어 나는 아직 집도 없고 나도 준비해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때 사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냐고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사회적 연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사회적 풍토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뭐 좀 적당히 맞으면 결혼.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어. 그치 그랬겠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어. 근데 우리는 비교적으로 그건 아니다 보니까는 더 고려해보고 너 말대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 뭐 20대 후반까지 결혼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다만 그래도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연애운이 짧게 들어왔을 때 결혼하는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연애운과 결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지. 아 나이에 따라서. 정말 20대 초반에 막 결혼을 하거나 갑자기 막 자녀가 생기시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주팔자의 구성이 좀 있어. 아 내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성들이 있긴 해. 있었던 거야. 근데 단순히 초년의 남자가 많다, 초년의 여자가 많다 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신기하다. 근데 진짜 이런 사주를 알고서는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니까. 오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고 공부하고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귀담아 들으면 더 좋겠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뭔 줄 알아? 뭐. 내가 좀 감동받은 부분인데 나 이제 사주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완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 사주 팔자를 올려주시면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거든. 근데 거기에 꼭 이제 내 강의를 왜 듣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인데 제 남편 사주 보려고요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제 애기 사주 봐주고 싶어서 진짜 많아. 특히 엄마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누나한테도 공부하라 했거든. 근데 진짜 누나가 또 생겼잖아. 근데 막 그런 거 하잖아. 그 다음날 나라고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사주가 있는 거야. 그치, 태길도 중요해. 나는 태길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면 그 좀 너무 안 좋은 예시로 많이 얘기가 들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재벌집에 시집을 간 며느리가 어머님이 사주를 봤더니 태기를 해온 거야. 꼭 이때 낳아야 된대. 근데 사실 사람 명이라는 게 이게 하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뭐 양수가 터질 수도 있고 못 맞춰. 그래서 뭐 날짜를 몇 개 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 날짜를 무조건 맞춰야 돼서 뭐 애를 못 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좀 극단적이긴 하지.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까지 이거를 막 맹신을 하고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게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맞아.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해. 내 주변만 봐도 그런 거를,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 태어난 순간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니까. 나도 그래서 우리 조카 사주 태기를 해줬거든. 물론 그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틀 전에 나왔어. 근데 나 까만색 원숭이잖아. 우리 조카 까만색 원숭이. 소름 돋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까만색 원숭이 같아. 저기도 있잖아, 까만색 원숭이. 그래서 이거구나. 나야. 오빠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태길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태길 중요해. 그리고 나도 내 자녀 놓게 되면은 내가 임신하는 게 아니라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 나도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 줄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은 난 날짜 볼 것 같아.
나 진짜 볼 것 같아. 응.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 뭐? 내가 원래는 콘텐츠 기획 만들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고려하고 만들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누나가 애기가 생기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소중한 거야. 조카인데도. 그러면 하물며 내 자녀인 사람들, 지금 얼마나 보고 있는 이쁘겠어. 구독자들이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애기들이. 이쁘겠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 25년도에 태어난 아기들 달별로 해가지고 흐름을 좀 얘기해 주려고.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을 좋겠다. 것 같다. 좋다. 그런 거 해주려고.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도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기획하고 있어. 좋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데? 아무튼 그렇고 너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치, 날짜 내가 애기 잡아줄게.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키우고 싶어? 나는 사주상으로? 아니 사주상 말고 그냥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성격이 좋겠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어. 없을 것 같아. 근데 댄서만 안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다큐멘터리야 뭐야? 댄서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힘들어? 댄서의 삶 뭔가 내 자녀가 댄서 했을 때 안 해줄 거야? 다리 몽둥이 부서서 안돼 이럴 거야? 그건 아닌데 어. 그러려면 연예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지.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인간은 그 정도의 끼가 있다면은 노래까지 잘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사실 댄서라는 삶이 조금은 고달프거든 나는. 왜냐면 스타일도 내가 해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세팅이나 조명 세팅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디렉 뭐 이렇게 안무 심지어 노래 편집 뭐 별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 혼자 하다 보니까는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 막 뭐 샵을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펼칠 수 있는 직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은 저작권이 나오는 노래를 해본다던가. 너무 현실적이다 야.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어. 어쨌든 오케이. 여튼 그래서 댄서만 아닌 애기였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누나가 조카를 되게 의사로 키우고 싶어하는 거야. 나는 좀 이해 안 됐거든. 사실 20년 후일 텐데 그러면은 그치. 그때 또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라던가 분명히 다를 건데 너무 지금 좋다고 해서 의사를 시키려고 한 건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진짜 희망사항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태계를 해줬을 때 그걸 고려를 해줬어. 연도 월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러한 일에 태어나면 이게 좀 잘 쓸 수 있겠다 직업적으로 의사로 봤을 때. 왜냐면 사주팔자마다 맞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골라줬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태어났지. 어떡해? 그 내가 누나한테 사주 유튜브 시키라 했어. 유튜브 하라고? 사주 유튜브 시키라. 근데 나 유튜브도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빠처럼 한다면이야 나는. 나처럼 한다면? 너처럼 나처럼 하는 게 뭐야? 미친 것처럼 해야지. 사주에 미친 사람? 근데 나는 진짜 유튜버 분들이나 뭐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건 엄청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약간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 오빠가 집에 안 나오는 것처럼. 그치. 사실 못 나가는 못 나가는 거지. 나 여기서 폐관수련 하는 거야. 나 갇혀가지고 지금 운세 영상 짜고 있는 거야. 너 올드보이 알지? 군만두 넣어주는 거. 나 완전 그런 느낌이라니. 내가 군만 넣어줄게. 4월은 지금 기획해야 된다 그래도. 그래. 집에 있으면 내가 군만두 하나씩 넣어줄게. 하여튼 그래 그런 느낌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근데 나는 요즘 세대가 너무 직업적인 거는 다 뭐 좋을 것 같아. 내 사주팔자에 원숭이가 2마리가 있거든. 근데 원숭이가 하나만 있어도 약간 옛날에는 고독하다고 봤어. 두 마리나 있는 거야? 손잡고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그 원숭이 2마리가 손잡고 있는 덕분에 사주를 해도 이렇게 쿠킹 되게 잘하는 거거든. 그치. 또 인정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주팔자를 여기로 보면 장점인데 여기로 보면 단점이야. 나도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 이제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겼고 맞아. 또 누나가 결혼한다 했을 때는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럴 거야. 물론 그건 봐주긴 했어. 그치.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아. 근데 조카가 생기니까 갑자기 나도 날 닮은 미니미? 그래. 약간 드는 거야. 자식은 낳고 싶은데 또 그 자식을 낳기까지 가정을 생각해보면 또 이제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좀 하는 건데 난 약간 목적이 자식이 되면 좀 이상하잖아 그게. 그치.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야? 뭐 힘들지만 도화지 쓰고 힘들지만 컨텐츠 뽑는 게 난 지금 더 쉽거든 나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 보내줘? 나 거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광수해 광수. 나 광수상이야? 약간 영철 해줘 영철. 영철? 열받네. 내 사주팔자에서 결혼은 극복해야 할 문제지. 내가 자미두수라는 별자리를 요즘 또 공부하고 있잖아. 좀 공부를 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배우자 궁이 깨져 있거든 사주가. 배우자 궁이 깨져 있으면은 사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궁합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 또 사주 팔자 좀 잘 맞는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너무 쉽게 못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자미두수에 이제 사화라고 있어. 내가 이제 뭐 화라고 있는데 그 둘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또 특정한 별을 얘기하는 거 기운 이런 거를. 근데 그게 뭐 록종곽이라 하거든. 그래서 뭐 화록, 화권, 화가, 화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록권곽이. 근데 거기 기가 붙어 있어. 배우자 궁에. 근데 기가 뭐냐면은 뭔데? 인생에 극복해야 할 문제와 고난이 이거야. 나는 그 배우자 궁에 박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도 사주랑 잠수가 이렇게 맞네라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 내가 진짜 그냥 되는 게 없겠다. 이거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번에 브랜드만 좀 잘 하고 나면은 노력 한번 해보려고. 브랜드 나 너무 궁금하잖아. 아 진짜? 그 나오면은 하나 나한테 샘플링 하나 주세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너? 샘플링?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뭐 해볼게. 너 개업할 생각 없어? 나중에? 어떤 거? 너가 뭐 너 개업 댄서로 살 건 아니잖아. 같이 그치. 병행할 수도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제 일주를 이제 여기 띄워주셨으니까 알겠지만 구독자분들도 이제 오빠가 항상 그 요번 연도 얘기해 준 걸 봤을 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새로 생긴다. 새로운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다. 였는데 나 너무 소름 돋았잖아. 지금 공감하고 계시면 진짜 많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댄서 말고 오빠한테는 조금 귀뜸을 하긴 했었는데 와인 쪽으로 좀 하고 싶어서. 사주에 물이 많으시죠? 네. 괜찮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에는 그런 브런치 카페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와인바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했죠. 그때 하나 좀 제가 이렇게 해줄게. 네네네. 나 지금 2개 준비하고 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나왔는데 이게 좀 되 커. 내 머리 많아잖아. 머리 좀 크거든 여러분. 그러네. 머리가 큰데 이게 18cm란 말이야. 높이가 18cm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너 사주 팔자에 필요한 오행을 내가 얘기했잖아. 목과 금이라고. 근데 너는 이미 화와 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을 이어주는 목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목이 너 자신이야. 근데 너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너가 을축일주잖아. 을축 특징이 끝까지 살아남아. 거의 잡초 같은. 잡초 같아.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어해. 힘들어 죽겠어.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죽겠어 하다 보면은 남들 다 죽어 있고 너만 살아 있고 그래? 그런 느낌이거든. 맞긴 해. 근데 거기에 목이 같이 들어가주면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특히 댄서잖아. 그러면은 그치. 좀 눈길을 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 맞지. 그런 기운이란 말이야. 근데 너가 와인바를 할 거라면 나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 모카 통수가 이거 만들어지면은 이걸 한 선물 줄게. 좋아. 열심히 만들어보게요. 좋다. 아 오빠 있어요. 너무 좋다. 친구 비용. 친구 비용. 친구 10년 동안 내 친구가 좀 캐치하지. 캐치하지. 공감 비용. 공감 비용. 공감 비용. 내가 공감 열심히 해줬잖아.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치. 거의 뭐 할머니 불러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위에 이제 할머니 있다면서 맨날 해줬잖아. 내 가족이 누군가 결혼한다 했을 때 나는 적어도 내 가족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가를 볼 것 같아. 너무 받기만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또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받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또 그런 구성이 있는 그런 구성이 거구나. 있어. 근데 그런 구성의 사람들도 어떤 구성만 하면 서로 줄 수도 있어. 주고 받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나도 되게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기분 좀 받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연애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나는 일부러 더 주는 것도 있어. 나 도와지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운세하는 거 있잖아. 맞아. 사실 나는 난 내 거 보면서 사니까 그치. 나 스스로한테는 그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컨텐츠는 아니거든.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받는 게 많은 사주라서 그래. 그래서 나는 좀 주고 싶어 이제. 주고 싶고 또 줬을 때 또 받는 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치. 세상은. 무조건 돌아와. 그래서 나는 받는 걸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로 봤을 때 편인과 정인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먼저 줄 수 있어야 돼. 줄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맞아. 넌 많이 주지. 이게 또 주제가 결혼이니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연애할 때 상대방들이 나한테 했던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 있잖아. 근데 그 말들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연애만큼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관계가 별로 없거든. 그치. 그래서 내 사주팔자의 단점이 보통 상대방 입에서 많이 나와. 오빠가 비스꽂혔던 말이 있어? 어. 뭐야? 우리 하나씩 얘기해보자. 생각해봐야겠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나는 그 안정감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었거든. 나 연애할 때 그 이제 그 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다 했잖아.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너는 안정감만 주는 것 같다. 근데 그 안정감은 다른 사람도 줄 수 없고 오직 너만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느냐. 짜릿한 사랑도 있고 뜨거운 사랑도 있겠지만은 난 너한테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헤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나 좀 마음에 좀 꽂혀 있어 아직까지도. 좀 몇 년 전에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난 되게 열심히 먼저 표현하고 노력하거든. 근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사실 표현은 누가 그랬어. 그 유나라고 아이돌분의 유나님이 있으신데 윗니 아랫니만 움직이면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 노력해야 돼. 근데 나는 그 표현도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그것도 싫은 거야. 그것도 그래. 나는 그래서 행동으로 하거든. 행동으로 해야 돼. 근데 상대방들이 그걸 좀 있잖아. 얘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느끼는 감동 포인트 좀 다를 수 있잖아. 맞아. 나는 일단은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내가 해. 근데 가끔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치. 내가 좀 부족했던 게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약간 말보다 행동파야. 나도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서로 행동으로 아니까는 이제 말로 표현 안 해도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 이게 비슷한데 행동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채면 난 말로 해. 그래서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를 말을 해주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사주팔자 단점이라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원숭이 두 마리인데 원숭이 고독해. 두 마리가 너무 고독해.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했었어. 인간관계 하다가 너무 질리니까 일단 나부터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일단 나부터 조금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치. 하다 보니까 32살인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 끊임없이 해야 돼. 거기 별로 뜻을 안 두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그래도 근데 이제 좀 이제부터 조금씩 해보려고. 꼭 하세요. 나 올해 연애면 들어온 거 알지? 그래? 기대해볼게. 너 그래 부담 주지는 마. 뭐라고? 그래 부담 주지는 마. 부담 주지 마. 나 도와지 써야 돼. 지금도 너 가고 나서 있다가 그러니까. 월간운세 영상 기획하고 멤버십 라이브 기획해야 되는데. 여튼 그래도 열심히 조금은 노력해봐라. 그래. 나 이게 육각형. 그러니까 나는 육각형이 나한테는 그동안 사랑과 연애는 없었거든. 결혼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는데 우리 조카분도 생겼어. 생긴 거지. 너무 귀여워. 그래 효진아 오늘 나와준데 어땠어? 그냥 사실 나 너랑 수련회 와가지고 조금 보이스 작게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래? 텐션 솔직히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찢어져. 그게 찢어질 것 너 같아. 목청이 좀 좀 너 크네. 근데 지금 목에 꽃도 달고 왔네? 꽃도 달고 왔어. 진짜 유난이다. 유난히지 뭐. 아니 이게 상반신밖에 안 나오니까 포인트를 주고 싶은 주고 거야? 싶은 거야. 청산 댄서네. 그럼. 어떡해. 이렇게 춤춰, 태어났는데. 계속. 계속 춤춰. 비싼 마이크인데 진짜. 뭐 여튼 그래서 한번 해줘. 뭘 후기. 해줘? 오늘 후기 어땠어? 후기? 사실 결혼이 되게 요즘에 관심이, 그러니까 일도 일인데 이 사람이랑 뭔가 결혼을 어떻게 진짜 이 사람이 마지막일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긴 했거든 사실. 근데 오빠가 이제 잠깐 가끔 봐주는 거 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주랑 관련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시 할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엔지커 쓰고 싶다. 지가 알아서 다시 할까? 원래 그 전에는 그냥 사실 오빠가 잠깐 봐주니까 남자친구 뭐 이런 걸 봐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런가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진짜 뭔가 내 남자친구가 내 마지막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그냥 이 사람만 단편적으로 보는 건 지금밖에 못 보잖아. 그런데 이제 약간 사주상으로도 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맞아, 필요해. 나의 핵심을 그대로 말해줘가지고 사실 이게 오늘 콘텐츠 결론이야. 연애만큼은 100번 양보해서 안 봐도 돼. 보면 좋긴 하지만 그치만 결혼만큼은 봐야 된다. 그리고 요즘 워낙 콘텐츠가 좋으니까 그치. 사실은 내가 노력 조금만 볼 수 있어. 근데 챗GPT한테 묻지 마. 정확하지 않아. 맞아. 하여튼 올해 효진이 25년 을사년 대박 나길 바라면서 대박 나길 바라면서 너 오빠 차리면 진짜 이거 하나 줄게.
진짜로. 너의 사업에 필요한 좋아, OM으로 좋아, 좋아. 해가지고 만들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같이 25년 화이팅 하고 그래. 일어났으면 났으면 좋겠다. 그래 좋아 화이팅. 난 올해 3년만 할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빠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키 한번 넣어줘. 나 저기 앞에까지 가자. 투머치야. 나 사실 텐션 더 높이고 싶은데 진짜. 조금 낮췄어 지금. 다음에 좀 하러 와. 알았어. 저 효진이 이렇게 네, 해야겠다. 계좌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그 춤 열심히 추는데 한 번씩만 봐주세요. 네, 한번 파이팅 해주시고 네, 화이팅. 전 다음에 직업과 진로 주제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좋아요. 끝내자. 오케이. 마무리.